네, 파이썬으로 하는 기초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 교재에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내용이죠. 스마트폰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항,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뭐고 사용기간은 얼마이고 구매 장소는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쭉 설문지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요 설문조사한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이 요 데이터에 있는 그 스마트폰 스탯이라고 하는 요 파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용하는 브랜드가 뭐냐, 1번은 삼성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애플이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1번은 1년 미만, 2번은 1년에서 2년, 3번은 2번에서 3년, 이런 식으로 구매 장소, 구매 가격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이트에 이게 모두 대략 한 250명 정도에 대한 건데 이 변인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주로 사용하는 변인에 대해서만 여기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데스크탑에 보면 그 베이직 스탯이라고 하는 요 소스 코드죠. 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통계 분석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게 통계 분석을 하려면 이제 넘파이라든지 판다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시각화하는 매트플로리브라든지 시본, 사이파이 이런 것들을 일단 다 전체적으로 임포트를 다 해야죠. 그래서 여러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이제 판다스로 불러오고 앞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폴더에 SPStat 1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그거를 다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 표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일단 요거 df 헤드를 이렇게 치면 여기 헤더 있죠. 번호 요게 그 변인들이죠. 변인들하고 0서부터 4번까지 해서 모두 5행까지 표시되는 이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df tail 2로 하면은 마지막 2행만 표시됩니다. 250하고 251.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요 끝에 부분 2행만 표시되는 게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f 1서부터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1이면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는 2행입니다. 2행서부터 5행까지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앞에 .3 하면은 df 하면은 처음부터 3행까지 0, 1, 2, 3행까지 쭉 표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많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번호 표시하고 뒤에 땡땡 치는 경우에는 247행 그 행서부터 끝까지 표시하라는 거죠. 이게 251번까지 있는데 247번서부터 이렇게 쭉 끝까지 표현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인들 중에서 TF 구매 장소 그러면 구매 장소와 관련되는 변인의 모든 값을 이렇게 쭉 나타내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매 장소가
구매장소 변인이 있죠. 그래서 1321 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번호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1313 쭉 해서 0서부터 1, 2, 3, 4 해가지고 중간 생략하고 모두 251까지 그 구매 장소 어디서 구매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값을 표시한 겁니다. 이 1번이라든지 3번, 4번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요 앞에서 나와 있죠. 이게 어느 부분을 나타낸다 라는 거. 예를 들어 1번은 전자기기 전문 매장, 2번은 브랜드 대리점, 뭐 이런 식으로 5번은 전자상가.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DF에서 컬럼 145 하면은 1번하고 4번하고 5번열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브랜드 요 1번하고 4번 구매 가격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정보 획득 요 부분만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죠. 1번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중간 생략하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블록해서 땡땡하고서 학력 결혼하면 학력서부터 결혼 변인까지 학력, 직업, 월수입, 결혼 되어 있는데 요 변인까지를 이제 표시하라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일록 해서 1서부터 7 이거는 2행서부터 7행까지 그 다음에 2서부터 2땡하고 5 하면 3열부터 5열까지를 이렇게 표시하라 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열에서부터 5열이 사용기간, 구매장소, 구매 가격인데 그 중에서 2행서부터 7행까지만 보여줘라 라고 그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를 코드가 이제 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DF 구매 가격 하면은 구매 가격 열의 5번째 행이 뭐냐 요거를 이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가격 열의 5번째면 요거죠. 그래서 30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DF의 구매 가격 변인의 50 미만 같은 경우는 50 미만의 구매 가격 값을 표시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구매 가격 여기 보면 15, 10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요 미만의 값들을 가진 그 응답자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 14개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가격 요거 150을 초과해서 200이 안 되는 그러한 값을 표시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DF 요 코드인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구매 가격이 150 이상이면서 그 중에서 또 200이 안 되는 것들 모두 29개 컬럼 중에서 한 7개 행 정도가 열이 그 정도인데 그거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할 때는 좀 카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F 컬럼에서 좀 컬럼수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의 행이 뭔가 즉 여기 앞에 번호, 사용 브랜드, 사용 기간, 구매 장소 이런 것들을 요 앞에 있는 위에 헤더만 보여주라고 하는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데이터 프레임에 하는 방법에 대한 코드들입니다. 파이썬으로 하는 통계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 통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본 베이직 스탯 요 코드에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요 파일 별도로 요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로리브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바로 파일 읽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다음 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 통계를 하는 부분은 따로따로 하면 카운트 민 이런 경우 이제
df 그 다음에 변인명 점하고 describe 가로 하면은 요게 된 기술 통계가 있습니다. 카운트는 250개 미라는 건데 이거는 구매 가격이라고 하는 변인에 응답한 사례 수가 250이라는 거고 미는 평균, ST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구매 가격이 평균 101.226이고 표준 편차는 38.65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값은 10이었고 상위 25%에 해당하는 게 80, 그다음에 뭐 75%에 해당하는 게 120 이런 것이고 최대값은 250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요 외에 요거는 이제 기술 통계 말고 그거 말고 첨도와 외도 있습니다. 첨도, 외도 부분에 대한 건 큐트티스 얼마 뾰족하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1.36이고 구매 가격이에요. 스큐니스 얼마나 퍼져 있느냐라는 것은 0.80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변인이 3.0을 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정규 분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양호한 응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브랜드에서 각각에 대해서 몇 명이나 응답이냐라는 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건데 사용 브랜드 변인에 대해서 밸류칸트는 1번이 모두 127, 2번이 125입니다. 1번이 삼성이었고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 삼성을 사용하는 응답자가 127명이고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하는 응답자가 125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폰트를 매트플로리브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여기에 보면 요 폰트가 삼성이라든지 애플 요 한글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설치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요 폴더에 보면 미리 다운받아서 폰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나눔 발음 고딕이라고 하는 요 폰트들을 다운받았는데 그 중에 나눔 발음 그걸로 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맑은 고딕도 있고 그런데 맑은 고딕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용 브랜드 120이 했는데 요거를 매트플로 리브로 했을 때 1번, 2번을 하나는 삼성, 하나는 애플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그래프로 나타낸 경우가 이게 1번이 삼성, 2번이 애플, 127, 152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성별에 따른 경우도 예를 들면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플롯의 종류가 바였어요. 바 형식으로 돼서 막대 그래프였는데 여기에는 플롯의 형식을 파이 그래프 동그라미 형태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1번 남자, 2번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매 장소 같은 경우 각 변인별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 장소 1, 2, 3, 4 이렇게 나타냈죠. 요 1, 2, 3, 4가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있었어요. 구매 장소 1번은 전자기기 이런 경우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 성별에서 1번이 뭐고 하는 것도 여기 있었죠. 1번 0이 여자였고 1번이 남자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0하고 1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술 통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썬으로 본격적인 몇 가지 기본적인 통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통계에 대한 기본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사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배우겠지만 크게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이 있을 때 변인이 우리가 불연속 변인, 연속 변인으로 나누죠. 불연속 변인은 이제 명목척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불연속 변인이죠. 서열척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연속 변인이 등간척도나 비율척도인데 독립변인이 불연속 변인이면서 종속 변인도 불연속 변인인 거 그런 경우는 교차 분석을 하고 독립변인이 불연속 변인이지만 종속 변인이 연속 변인인 경우는 이제 T 검정이랑 분산 분석을 하고 독립변인이 연속 변인이고 종속 변인도 연속 변인일 때 하는 게 이제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독립변이는 연속인데 종속변이니 불연속일 때 이게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할 때 그런 경우 이제 군집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군집 분석은 나중에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서 다르고 여기서는 교차 분석, T검정, 분산 분석, 상관 분석, 회귀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통계 분석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그 앞에 여기 나왔던 베이직 스텝 거기에 연결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본적인 판다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고 일단 교차 분석을 보면은 교차 분석은 종속 변인하고 그 다음에 독립 변인이 다 불연속 변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월 수입하고 사용 브랜드에 따릅니다. 월 수입에 따라서 어떤 사용 브랜드 그러니까 사용 브랜드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르냐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월 수입은 여기서는 그 서열 척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냥 얼마라고 쓰게 하지 않고 100만 원 미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 이렇게 5가지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불연속 변입니다. 그래서 그 교차 분석하는 코드는 PD 크로스탭 DF 월수입 사용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용 브랜드 1, 2에 따른 월수입입니다. 즉 사용 브랜드 1이 삼성 갤럭시 폰이니까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월수입이 1번에 해당하는 게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0명,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1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월 수입이 사용 브랜드에 따라서 월 수입이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게 카이스케어 교차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분석하는 거는 요 카이스케어 이제 DF 월 수입. 그래서 요 카이스케어라고 하는 요 코드를 주면은 거기에 따른 그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파워 요거를 해서 엔터를 하면은 파워 디버전트 리저트 그래서 스태티스틱스가 1669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브랜드에 따른 월 수입 차이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한 결과 여기에 1.12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00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0.05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나타난 겁니다. 즉 사용 브랜드에 따른 월 수입의 차이가 아까 삼성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하고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하고 월 수입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요것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크로스탭으로 하면 0하고 1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차이가 있는지 카이 검정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요거 P밸류가 이제 스태티스틱이 148.29 P밸류 0.99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보통 0.05 미만을 따지기 때문에 0.05보다 P값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즉 남자나 여자랑 통계적으로 그 월 수입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 검증은 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독립 변인이 불연속 변인이고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이 연속 변인인데 그것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세 집단 이상인 경우에는 분산 분석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 브랜드에 따라서 구매 가격의 차이가 있는가를 T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사용 브랜드 일단 민하고 그 다음에 민1, 민주, 평균 1, 평균 2 해서 그 사용 브랜드 1, 삼성을 사용하는 사람
브랜드를 산 사람들의 구매 가격 평균, 그 다음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매 가격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매트플로 리뷰를 통해서 그거를 그 데이터를 시각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난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T 검증을 하는 거를 이제 레벤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T 검증을 할 때는 먼저 그 등분선 과정을 먼저 검증하는 레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 코드가 그 레벤 테스트 한 건데, 그 1집단하고 2집단 사이에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검증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 통계값이 이거였고 p-value가 0.05보다 작았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서로 두 집단이 분산이 서로 균질하지 않다라는 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스탯 테스트 요 코드에 equal variance가 false인 걸로 명령어를 주고 이 독립적인 T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하니까 그 결과가 통계값이 마이너스 9점 얼마이고 p-value가 3점 얼마가 나왔어요. 즉 이게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0.05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게 0.05보다 크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2 마이너스 17입니다. 이게 앞에 3.959에서 앞에 소수점으로 17번이 쭉쭉 나와요. 0.0000000037이라는 거예요. 즉 거의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삼성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구매 가격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경우고, 다른 경우 재구매 의향에 차이가 있는가도 한번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종속변이 독립변이는 사용 브랜드 여전히 똑같고 재구매 의향으로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시각적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 거고, 여기서도 일단 레벤 테스트를 했어요. 등분선 과정이 되어 있나 해보니까 p-value가 0.7 얼마였습니다. 즉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두 집단은 분산에 있어서 서로 균등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qual variance를 false가 아니라 true를 주고 그 다음에 t-test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 결과 통계값이 이렇게 나왔고 p-value가 0.92가 됐어요. 즉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애플을 쓰는 사람이나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다시 재구매하겠다는 재구매 의향에선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T 검증은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분산 분석은 세 집단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선 연령에 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데, 우리가 앞에서 연령 같은 경우 원래는 여러 집단이었는데 여기서는 연령 2라고 해서 원래 연령이 5수로 되어 있던 거를 세 집단으로 다시 줄였어요. 다시 코딩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세 집단으로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그 재구매 의향의 이제 연령 2라고 하는 변이를 다시 1, 2, 3으로 나눠서 재구매 의향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플롯을 이렇게 봤어요. 세 집단이 이렇게 평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요것을 보는 거는 F값을 봅니다. F값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런 거는 교재되었으니까 스탯 F1A 아노바로 이렇게 아노바 1, 2, 3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요 코드로 봤을 때 F값 차이가 여기 나왔죠. 그래서 통계값이 72점 얼마고 p-value가 1.66에
2가 마이너스 25예요. 그래서 1.16에 0이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0.00000000 해서 16입니다. 즉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0.0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재구매 의향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세 집단 이상이기 때문에 세 집단 중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하고 어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샤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투키라든지 본페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투키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주고 요 재구매 의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연령이 1집단과 2집단, 1집단과 3집단, 2집단과 3집단 사이에서 어디가 나타났는가라고 보면 1집단하고 2집단 사이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민 디퍼런스가 0.25죠. 그런데 1집단하고 3집단, 2집단하고 3집단 차이는 민 디퍼런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추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각적으로 좀 더 보여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집단하고 3집단, 1집단하고 3집단 사이는 이제 요렇게랑 요렇게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 사이에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투키를 통해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경우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구매 가격의 차이가 있는가도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F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결과 요 P-밸류가 0.44가 나왔어요. 즉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평균값에서 세 집단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종속변인, 독립변인의 구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둘 다 연속변인 사이에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는 여기 나온 것처럼 SP 이렇게 해서 재구매 의향하고 구입 조건 사이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보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두 집단 사이에 0.41 이 정도의 R값이고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2-10이니까 이것도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이 경우에 보면은 재구매 의향하고 구입 조언 사이에 상관계수는 0.418이고 P-밸류는 거의 0.00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변인 사이인데 두 변인뿐 아니라 이제 서로 여러 변인들끼리 서로 어떤가를 보는 게 이겁니다. 메소드로 피어슨으로 이렇게 쭉 보면 각각에 대해서 있어요. 예를 들면 구매 장소랑 사용 기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3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은 사실은 무엇이 독립변인이고 무엇이 종속변인인가의 구분이 없는데 회귀 분석 같은 경우는 그것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OLS 요걸로 보는데 그래서 재구매 의향이 이제 종속변인이고 성별, 연령, 학력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인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회귀 분석 결과 OLS로 본 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코에피션트 회귀 계수를 보는 게 좋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 회귀 계수가 있고 T값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P-밸류가 있습니다. 이 P-값이 0.05보다 작아야 그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 연령 이런 거 보면 학력 이런 거 월 수입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기간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0.000라는 게 나와 있고 코에피션트가 이걸로 봐서 즉 사용기간이 길수록 재구매 의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P값이 한 게 사용기간이고 그 다음에 구입조원 0.05 브랜드 이미지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이 재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재구매 의향하고 사용 기간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두 개의 두 변인 사이에 이것을 그 그래프로 시각화 나타난 결과가 이런 경우입니다.